피처팩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바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툴바가 적용되어 있죠. 뭐 메뉴바나 툴바나 사실상 같다.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스타일을 좀 글씨를 출력하도록 이네이블한 경우고요. 또 요런 툴바, 요 툴바 오브젝트가 여기 이제 CMFC 툴바 클래스 오브젝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 툴바가 재밌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C 툴바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제 MFC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던 클래스가 원래는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피처팩에서 CMFC 툴바로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었는데 이거부터 재밌어진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옛날 툴바 클래스에서는 이 버튼, 그러니까 툴바 버튼이 여러 개 있으면 이 버튼 각각이 버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버튼이 아니었죠.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피처팩으로 넘어오면서 실제로 버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 859페이지죠. 도그먼 버튼의 스타일 변경, 이제 그쪽부터 설명된 내용이 이제 이건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버튼 중에서 가장 흔하게 자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롭다운 버튼이거든요. 드롭다운이라는 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있으면 옆에 이제 이런 화살표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걸 클릭하면 이제 밑으로 뭔가 메뉴가 드롭되는 이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걸 드롭다운 버튼이라고 그래요. 이 드롭다운 버튼을 만드는 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버튼에서 그러니까 CMFC 툴바 클래스에서 replace 버튼이라는 명령을 메서드를 이용해 가지고 버튼 오브젝트를 딴 거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그 버튼 오브젝트는 뭐냐? CMFC 툴바 메뉴 버튼이라는 클래스 오브젝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드롭다운을 하게 되면 메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인자로 반드시 메뉴가 주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지요. 일단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소스 코드를 좀 소스가 아니라 결과를 먼저 좀 보시도록 하지요. 결과를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뭐 실행 결과를 잠깐 좀 볼까요? 실행 결과.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드롭다운 버튼이 있죠?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메뉴가 나오는데 그러면 뭐 기능적으로는 이제 뭘 하는 건지는 알겠다 보이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핵심 코드가 어디 들어있냐면 on reset 툴바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강좌를 들으셨으면 on reset 툴바가 어떤 메시지 핸들러인지 아시죠? 예,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정리 한번 다시 하자면요. 일단 뭐 메시지 핸들러고요. 근데 이게 수동으로 등록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손으로 직접 하셔야지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원형 선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 맵에서 이와 같이 on registered message mac로 이용하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요런 만큼을 뺐죠. 뭐 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요즘은 이제 저걸 써주는 게 또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 써주시기도 하는데 안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FXWM 리셋 툴바 메시지에 대해서 on 리셋 툴바가 동작해라. 이 메시지는 언제 발생한다? 예, 툴바가 리셋돼서 초기화될 때. 그럼 이 메시지는 윈도우 생길 때도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최초 초기화될 때 이제 요때 뭐 툴바 아이디가 뭐 유릭이냐 이런 뭐 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사실 맨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할 이유는 사실상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 replace 버튼 메서드하고 CMFC 툴바 메뉴 버튼 오브젝트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브젝트가 요게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뭐 오브젝트 이름이 저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툴바 메뉴 버튼 요거 같은 코드죠. 요 얘기인데 여기 재밌는 게 보면 메뉴 버튼이에요.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툴바면 툴바인데 왜 또 하필 메뉴냐? 예, 클래스 계층도 보셨죠? 예, 툴바나 메뉴바나 사실상 같아요. 메뉴바가 이제 툴바에 파생된 어떤 무엇이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러면 id 파일 u라는 아이디를 가진 툴바 버튼이 기존 걸 제외하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로. 이 replace 버튼에 대해서 MSDN을 좀 잠깐 찾아서 좀 볼게요. 보시면
요런 형태고요. 여기 보시면 CMFC 툴바 버튼에 대한 참조를 받죠. 예, 참조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이와 같이 하면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될 거고, 이름이 없는 그 객체에 대한 참조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CMFC 툴바 메뉴 버튼 클래스의 생성자를 좀 볼게요. 생성자는 어떻게 생겼냐? 예, 여기 생성자를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을 한 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는 이제 뭐 아이디가 될 거고요. 그다음 메뉴 그 드롭다운 버튼 클릭했을 때 팝업 돼야 될 메뉴가 뭐냐? 이미지 뭐 인덱스는 뭐냐? 컨텍스트 뭐 텍스트는 또 뭘로 할래? 뭐 이제 유저 버튼을 직접 쓸 거냐? 뭐 아니다. 뭐 기본값은 아닌 걸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메뉴는 뭘 쓸 거냐? 여기 이제 이대로 이제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대로.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 예. 그래서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 내용 보고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요게 이제 어떻게 연결돼 있나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거 이제 그 MSD에서 권장하는 방법이고요. 일단 이런 방법으로 툴바 버튼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드롭다운 버튼 같은 경우는 구현할 일이 좀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겠죠. 함수 원형이나 사용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 책 863페이지에 설명 좀 더 돼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드롭다운 버튼 하나 이런 거 만들어주는 것조차는 이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툴팁 메뉴 여기 있고요. 예, 그러니까 별로 이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매번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바꾸고 싶다, 다른 버튼에 대해서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럼 뭐 파일 뉴 말고 뭐 오픈에도 하고 싶다든지,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되는데, 물론 지금 또 리셋 해야 되겠죠. 예, 리셋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동작할 테니까요. 아니면 이제 아시죠? 예, 클린 스테이트 하면서 이용하시던가.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생겼죠. 예. 아이콘도 지금 바뀌어 버렸는데, 왜냐면 아이콘 인덱스 이제 0번으로 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항상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은 툴바에 지금 비주얼 C만 해도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 잘 보세요. 이런 데 보면은 디버그라든지 윈30 이거 지금 이거 콤보 박스죠? 그죠? 이런 콤보잖아요. 툴바에 콤보 박스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실제로 이런 기능을 구현하는 게 상당히 좀 눈에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에 이제 두 가지 데이트 타임 피커 컨트롤하고 콤보 넣는 거에 대한 예제를 지금 그 책에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어려움 없이 하면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요걸 실행해서 좀 보시면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데이트 타임 버튼인데 콤보 박스 추가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콤보 박스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이트 타임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뭐 선택했으면 뭐 선택했다 이제 뭐 이건 좀 여기서 이제 에디트 박스지만 뭐 이런 것까지 확인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서 이제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확인까지 됐는데 그래서 일단 요거과 관련된 예제 설명이 이제 이거를 중요하니까 제가 실습을 반드시 해보시라고 해서 스텝 번호 붙여가지고 865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 프로젝트 뭐 이제 리소스 수정해서 뭐 더미 만들고 그랬죠 그렇게. 예, 거기 스텝 2에서 보면 이제 비트맵 같은 거 툴바 버튼 비트맵 뭐 여기서 이제 요걸 담아놔라 뭐 이렇게 해서 또 메뉴 가가지고 예 메뉴 가서 더미 메뉴 만드는 거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툴바 부분에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여기 리소스에서 그거 안 열린다라는 거. 이거 열면 이렇게 안 열리죠. 근데 지금 조건 바로 말씀드리면 이미지 다 깨졌죠. 보이시죠? 이미지가 몽창 다 깨져버렸죠. 이거 왜 그런지는 이제 책에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예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 BC 소프트사 라이브러리를 사다가 MS에서 썼기 때문에
제대로 비주얼이라는 게 잘 안 붙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비주얼이 2010엔 좀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메시지 핸들러도 직접 못 넣는 것도 많이 있고요. 이런 툴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차기로 됐으면 좋겠고요. 예, 아무튼 스텝 5번에 보시면 여기 버튼 두 개를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스텝 5번에 보시면 그죠? 스텝 5번 쪽에 이제 여기서 버튼 뭐 만들어 놓으라 해서 아이디 메뉴 데이트 타임 버튼이다 해서 요거에서 이제 속성 같은 걸 여기로 보시면 데이트 타임 버튼, 그 다음에 요 네모는 이제 find 콤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 이제 버튼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단 저런 메뉴를 가진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더미 메뉴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그런 아이디랑 이거 두 개 지금 부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툴바 버튼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명령의 기본은 무조건 메뉴예요. 이 메뉴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제 툴바 버튼이 나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메뉴가 없는 툴바 버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뉴 중에서 간소화해서 단축 아이콘 만들어놓은 게 툴바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이 툴바 버튼은 메뉴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도 똑같이 적용되냐면 리본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리본 UI 구현할 때도 이게 사실은 리본 UI도 사실은 이게 결국 이 메뉴를 리본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따라서 특정 메뉴가 없으면 리본 UI에 어떤 아이템을 항목을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단 메뉴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뭐 이래서 이제 각각 버튼 쓸데없이 이제 좀 메뉴 만들어주고 버튼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요 코드, 핵심 코드는 다 뭐 늘 또 가던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요. 리셋 온 리셋 툴바에 이제 주요 코드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이 어디 들어있냐면 스텝 7번 있죠? 7번 스텝. 7번 스텝에 이제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죠. 뭐 7번, 8번, 9번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7번 스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책 869페이지죠. 거기 코드가 내용이 지금 뭐냐면 거기 코드에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 내용이 지금 요 밑에 거는 콤보 박스 넣는 코드고요. 이거는 지금 볼 필요 없고 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똑같이 리플레이스 버튼 메서드를 이용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C 툴바 데이트 타임 컨트롤 클래스를 썼잖아요. 근데 저거 관련해서 MFC MSDN을 좀 살펴보시면요. 이게 뭐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클래스냐면 계층도를 잠깐 좀 보세요. MFC 툴바 버튼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예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거의 파생 클래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리플레이스 아까 버튼인가요? 예. 리플레이스 버튼. 예. 요거 같은 경우 저기 MFC 툴바 버튼 있죠. 요거에 참조면 돼요. 근데 메뉴 버튼이 됐든 툴바 버튼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이제 CMFC 툴바 요거의 파생이 되거든요. 어디 갔더라? 예. MFC 툴바 버튼의 파생 클래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리플레이스 버튼에서 이제 메뉴 버튼이라고 한 거나 뭐 이걸로 한 거나 데이트 타임 컨트롤 한 거나 나중에 나올 콤보로 한 거나 전부 다 MFG 툴바 버튼의 파생 클래스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게 잘 찾으면 얘 베이스 클래스가 뭡니까? C 오브젝트죠. 그럼 이게 C 오브젝트 파생 클래스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얘가 그럼 윈도우일까? 윈도우냐? 뭐 이게 좀 애매해져요. 여기서 보면 이제 get hw인데 가져와라 해서 hw 인턴 하는 걸로 봐서는 윈도우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C윈드 형태의 어떤 윈도우를 하나 구현했다라고 대충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각각을 뭐 윈도우라고 볼 거냐 했을 때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이건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고 이제 코드에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결국 툴바 데이트 타임 컨트롤 클래스의 생성자 요것만 잘 채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일단 관련된 이게 버튼 아이디가 뭐냐 이제 이거를 인자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미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이랑 뭐 형식, 뭐 폭이랑 뭐 이런 건데, 이건 픽셀 단위로 180 픽셀이고, 형식은 롱 데이트 포맷이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선원으로 이동해서 쫓아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쇼트 형태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이 중에 이제 원하시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하는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까지 코드가 이제 정상 동작했을 때 나오는 코드가 이제 콤보 빼고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넣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에서 조금 또 고민스러운 게, 여러분 이제 툴바 버튼을 눌렀다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 오픈을 눌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파일에서 열기 메뉴 선택한 거나 여기서 오픈한 거나 똑같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메뉴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걸 뭔가를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냐면 나중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 아까 메뉴 지금 등록했잖아요. 리소스 쪽에서. 예, 더미 메뉴에서 요 메뉴 등록했죠? 그죠? 데이트 타임 메뉴. 여기 속성 보시면 요런 메뉴 등록했잖아요. 아이디 메뉴, 데이트 타임 버튼 요렇게. 그러면은 요게 클래스 그러니까 지금 그 핸들러를 어디다 등록하도록 해놨냐면은 메인 프레임에다가 이제 스텝 8번 9번 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놨는데 이제 그 스텝 8에서는 온크리트 함수에 이제 트루 컬러 버튼 이미지를 로드하는 코드를 추가하여 뭐 결과를 확인해라. 뭐 이제 툴바에다가 그 트루 컬러 버튼을 그 이미지를 넣어놨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아까 그 여러분 손대고 나서 그 이거 예제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리소스 편집할 때 툴바 로딩 하니까 이거 색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게 이렇게 깨져버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놔두고요.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따로 놔두는 거예요. 그죠? 툴바 이미지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툴바를 이미지를 리셋 시켜요. 그럼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안 하시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멍청하게 깨져서 나와요. 바보같이. 그죠? 예, 그냥 기존의 거 무시해버리고 이제 예쁘게 나오게 하라 뭐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기존 이미지 리스트 날려버리고 요걸 가지고 써라. 요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 따로 편집 따로 이제 따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거 무시하시고 쓸 때는 요렇게 하시면 이제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건 이미지 관련된 거고, 그 다음 스텝 9번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메뉴 핸들러 등록인데 지금 현재 메인 프레임 클래스에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이고 요거에서 여러분이 이벤트 핸들러 여기 보시면 아이디 메뉴 데이트 타임 그 버튼 있죠. 요거를 클릭했을 때 요 메시지 핸들러 동작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 코드가 이 함수가 결국 언제 호출이 되냐면 그러니까 마치 메뉴를 누른 것처럼 혹은 툴바 버튼을 누른 것처럼 콤보 박스 데이트 타임 피커 컨트롤을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선택을 하시면 이걸서 뭔가 동작을 시키시면 이게 결국은 툴바 버튼 누른 것처럼 메뉴가 그 더블링 커맨드가 발생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순간에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여기서 어떤 걸 선택했는지 현재 시간이 뭔지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버튼을 뒤져서 찾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툴바에서 버튼이 지금 몇 개 등록되어 있나 봐가지고 0번부터 이제 전체 개수 싹 돌면서 툴바 버튼 이제 겟 버튼에서 가져오라 이거예요. 겟 버튼이 리턴하는 거 이제 툴바 버튼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버튼 아이디가 이거냐 이거죠. 깔끔하게 이 아이디를 가진 버튼을 찾아라면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잘 없더라고요. 이게 CMFC 툴바 클래스를 확인해 봐도 저거를 이제 직접 찾아주는 그런 함수가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없어가지고 따로 그냥 전체적으로 뒤지도록 해놨어요. 근데 아마 찾아보시면 비슷한 함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못 찾아서 저렇게 예제를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겟 버튼을 하는데 인덱스 기준으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일단은 요런 건 있네요. 겟 버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인덱스 기반으로 가져가는 건 좋은데 여기 이제 말 그대로 인덱스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인덱스가 아니고 그 아이디로는 안 되거든요. 예. 예.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인덱스 말고 이제 아이디 기반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면 좀 카페에 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찾은 거예요. 어떤 게 눌렸는지. 예, 데이트 타임 피커 컨트롤 이 메뉴 아이디를 가진 버튼 눌렸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버튼 오브젝트가 뭐에 대한 오브젝트입니까? 얘 베이스 클래스인 CMFC 툴바 버튼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요거 버튼은 지금 데이트 타임 컨트롤이잖아요. 요걸로 이제 강제로 스태틱 캐스트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시간 알아오도록 요 메서드 이제 getTime 하면서 메서드 콜 해가지고 나오도록 한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나중에 콤보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돼요. 버튼 전체 이제 루프 돌면서 이제 개수만큼 그 뭐 루프 몇 개 안 돌잖아요. 전체 설치 해봤자 몇 개 안 도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내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트 타임 피커 컨트롤 쓰는 법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콤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이제 그 873페이지부터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스텝 1에서 보면은 이제 콤보를 추가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특정 메뉴 등록해라 뭐 이제 그죠? 예, 아이디 메뉴 더미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그거 뭐 버튼 하나 더 만들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코드가 이거죠. 핵심 코드는 또 리셋 할 때 그러니까 APEX WM 그 리셋 툴바 요 메시지 핸들러에 이런 코드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 오브젝트 이름이 좀 커요. 클래스 이름이 좀 길어요. CMFC 툴바 콤보 박스 버튼. 그래서 BTN 콤보 오브젝트를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바로 쓰는 이런 식이 안 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그냥 선언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왜 이렇게 해놨냐면 여기에다 이제 콤보를 넣을 때 그냥 넣을 게 아니라 이런 정보를 좀 넣어주려고요. 드롭다운 되는 그 높이를 최대 얼마로 할 거냐 100픽셀로 하겠다. 그 다음 아이템을 좀 미리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를 2개 넣어줬어요. 그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뭐가 선택되라? 0번이 선택되라. 예, 그런 다음에 요걸로 이제 바꿔라. 요거는 이제 기존의 요거랑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렇게 쓰신 것도요. 여기 이렇게 안 하고 이건 이제 이름이 없는 임시 오브젝트 만드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이름 줘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어차피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한 거니까. 그럼 이 콤보를 이렇게 추가를 하셔가지고 그걸 만들어 주시면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동작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나중에 콤보 박스에서 뭐 이렇게 뭐 찾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콤보에서 가서 여기 보면 이제 코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버튼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실제 버튼이 CMFC 툴바 콤보 박스 버튼 클래스 오브젝트니까 스태틱 캐스트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 재밌는 게 콤보 박스 내부에 그러니까 요거에 get edit 컨트롤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C edit 클래스 오브젝트의 주소를 리턴 받아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그 edit 컨트롤에 있는 그 담긴 문자 이름 뭔지 가져오고 그걸 이제 출력하도록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뭐 그냥 가져오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예, 콤보 여기서 이제 이 다음 코드가 뭐냐라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자를 찾아요.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해라? 넣으라 이거예요.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대고 내가 테스트 뭐 데이터 이러고 엔터를 쳤어요. 그럼 이제 콤보 박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저 메뉴를 누른 걸로 선택이 돼요. 근데 테스트 데이터라는 게 여기 없었죠. 그 있으면 없으니까 여기다 찾아 그런 거 없으니까 넣으라 이거예요. 이게 생긴 모양이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한 6.0이나 5.0 같은 경우도 주소창 같은 경우 이제 입력한 다음에 그 내용 여기 넣도록 돼 있죠. 그와 유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콤보 박스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쓸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잘 알아두시고 쓸 일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근데 이제 이 방법 말고 콤보 박스를 추가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 책 그 877페이지에다가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 관련돼서 지금 그 제가 아예 그냥
문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거 관련해서 저 사이트를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충분히 될 거고요.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프로그래밍의 MFC 피처팩 여기 좀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보면 제가 그걸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MFC 피처팩에서 툴바에 확장 콤보 버튼 붙이는 방법해갖고 따로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거죠.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제 MS에서 뭐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컨트롤을 툴바에 올릴 거냐. 그 다음 순서를 해갖고 막 설명을 해놨는데 얘가 하라는 대로 해보면은 이제 이게 생각대로 쉽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영어를 조금 잘 하셔도 잘 하신다 하더라도 가끔 이게 의미를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이제 기술적인 이해가 안 돼서 이걸 또 못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받아갖고 이제 예제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PDF 파일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받아가지고 그냥 열어서 한번 보세요. 이게 또 왜 빨리 좀 나와야 되는데 좀 늦게 뜨네요. 제가 처음 실행시켜 놨더니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내용 갖다가 이제 정리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여기 있는 애인데 그걸 기반으로 요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를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는 게 낫겠죠? 영어를 보시는 것보다 영어가 더 편하시면 영어 보시고요. 그리고 작성한 예제도 이제 같이 첨부해 놨으니까 요걸 참고해서 봐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좀 알아놔야 될 게 이제 878페이지부터 뭐 스테이터스 바 얘기가 나오는데요. 스테이터스 바에서 지금 예제 들어가 있는 것도 내용이 별거 없어요. 지금 처음 시작하면 뭐 이제 이런 아이콘 나오게 하고 프로그레스 바 붙여놓고 뭐 요거 하나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게 참 별로 없고요. 이미지 리스트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879페이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온크리에이트 함수에다가 제가 또 주요 코드를 작성을 해놨거든요. 아이고, 이 또 안 뜨네요. 참 허걱. 비주얼 스튜디오가 또 좀 인식을 또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다시 띄워야죠, 뭐. 요 예제. 자, 클래스 뷰에서 C 메인프레임의 onCreate 쪽에다가 제가 코드를 넣어놨는데 어떤 코드를 넣어놨냐면 스테이터스 바 관련해서 이제 코드를 제가 넣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미지 리스트를 생성을 했는데 그래서 크리에이트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set pane animation 해갖고 이미지 리스트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의 인자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인덱스가 될 거고요. 근데 이미지 리스트 핸들하고 그 다음에 그 간격이에요. 업데이트 간격, 시간 간격인데 제가 지금 0.5가 아니라 700ms예요. 이제 밀리세컨 단위로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페인 중에서 0번 페인 있죠. 0번 페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죠. 여기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대로 제로 베이스로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0번 페인은 그렇다 죠 1번 페인은 픽셀을 200으로 해라. 그럼 1번 픽셀은 이제 여기가 200 되는 거고요. 1번이. 그 다음에 저기 1번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레스 바 달아라. 프로그레스 바 달아라 그러면 이제 100, 크기가 100인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레스 바를 이네이블 시키고 그 프로그레스를 진행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티저로 값을 이제 줘버렸는데 요 값이 처음에 이제 0으로 초기화됐다 지금 타이머 달아놨잖아요. 그리고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타이머 달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저 값을 계속 5씩 증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set pain progress 해서 이제 pain id 주고 인덱스 주고 값 주면 거기 이제 프로그레스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타이머에 의해서 지금 프로그레스가 이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면 더 다양한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스테이터스 바에다 이렇게 저렇게 막 손댈 일이 잘 없어서 제가 별로 설명을 안 해놨는데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하고자 노력만 하신다 그러면 MSDN을 참고하셔서 충분히 혼자서도 이거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해볼 수 있구나. 이런 거 한번 봐두시는 정도로 간략하게 가볍게 봐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면 이제 주요 내용들은 다 다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요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웬간히 피처팩에 대해서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들 이해 잘 안 가시면 한 번쯤 복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같은 데 들르셔서 아까 뭐 제가 설명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이고 제가 닫았나요? 네, 닫아버렸나요? 보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설명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문서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요구를 올려주세요. 이런 거 올려달라고. 그럼 또 올릴게요. 그러니까 책에 안타깝지만 제가 넣고 싶은데 못 넣은 게 좀 많아요. 분량이 안 그래도 지금 두껍다고 그러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정말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었는데 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